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당선자의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는 지금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성일 선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트럼프 대선 불복 발언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불똥이 엉뚱하게 IT 기업 쪽으로 튄 것 같습니다. 네네. 페이스북이 그 예. 대상인데요. 그 불복 발언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예. 바이든 캠프에서 아주 발끈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거짓 정보를 좀 방치하고 있다, 뭐 이런 뭐 상식적인 불만에서 그치지 않고요. 예. 민주주의의 구조를 찢어박히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까지 써가면서 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페이스북이고요. 예. 그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유통된 뭐 가장 많이 본 게시물 20개 가운데 17개가 대선 불복과 관련된 발언이다, 뭐 이런 게 예. 이제 이유였습니다. 뭐 근데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발언 하루 이틀 아니고요. 이게 미국의 미디어 산업에서 굉장히 큰 골칫거리인데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네트워크 방송사는 물론이고 이제 트럼프의 좀 우호적이었던 폭스뉴스까지도 그 생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끊어버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팩트 체크하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트위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애용했던 매체인데 여기서도 이제 경고 라벨 같은 걸 붙이면서 좀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고 해요.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페이스북은 좀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직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 발언이라고 내리기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을 쉽지 것 않죠. 같은데. 예. 어쨌든 이런 네. 어떤 그 민주당 바이든 측의 공격이 페이스북에 한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주로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에 대해 규제로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 예.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 뭐 게시물과 관련된 건 사실 선거 진행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 예. 이게 또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예.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고성장해서 너무 컸다. 예. 이런 시선들이 많은 게 지금 이제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 미 정가에서는 이미 두 갈래로 지금 압박이 지금 시작이 예.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통신품위법이라고 하는 거에 230조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테러 단체가 테러를 선동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이 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네. 겁니다. 예. 네, 이걸 이제 개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선 전주에 이제 청문회가 열렸는데 뭐 화상 청문회고 해가지고 관심은 좀 덜했지만 그 트위터나 구글 CEO가 이제 직접 나와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문제였거든요. 예.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 아들 비리를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기사가 차단된다. 예. 그걸 얘기하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처럼 보건 관련된 정보들, 거짓 정보들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공박을 하면서 이게 좀 약간 결론이 안 나고 유야무야된 느낌이 있습니다. 예. 만약 이제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더라면 뭐 재앙이라고 이제 표현할 만큼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그렇죠. 큰 이슈였거든요. 예. 이 책임지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그런데 뭐 이거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의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반독점법이라고 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법무부가 이제 구글만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아마존이나 애플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언제 소송으로 현실화될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뭐 예전에 이제 기업 분할 명령까지 내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사태 여기까지 가겠느냐 하는 그런 뭐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적어도 이들 그 플랫폼 기업들에 맞는 그런 반독점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소리는 확실히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근데 그 전에 과정을 보면 대선 네.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인상도 그렇고요. 네. 이 실리콘밸리 거대 IT 기업들이 공화당과는 좀 안 친하고 그렇죠. 민주당을 좀 좋아하고 이건 네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예. 인상만은 분위기도 아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작 집권을 하니까 공격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네네. 뭐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예. 뭔가요 이게? 이게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 공화당하고 좀 사실 더 거리가 멀어진 게 이 예. 반이민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예. 그 실리콘밸리가 잘 아시겠지만 뭐 인도계들을 비롯해서 이제 이민자들이 뭐 CEO도 있고 예. 그 IT 기술자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이제 공급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입국을 막아서 굉장히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계속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 정치 자금을 거의 100% 가깝게 민주당으로 몰아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뭐 헐리우드와 함께 뭐 양대 산맥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좀 변화가 있었던 것이 그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뭐 샌더스가 대표적인데 반기업 그리고 친노동의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반영된 게 이제 바이든 공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우버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볼 거냐 사업자로 볼 거냐 예. 뭐 이런 문제인데요. 그 뭐 민주당 좌파에서는 이걸 법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이걸 근로자로 규정을 하자. 예.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다른 사회보험 이런 것에서도 이제 사회 안전망을 갖추게 하자. 예. 그렇죠.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제 법으로 정말 시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 집권했을 때는 이제 금융 기업들, 이게 금융 자본들이 이제 타겟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테크 기업들이 좀 타겟이 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왠지 IT 기업들 그 기업주 같은 경우에 인상 비평만 해도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할 것 같은 그렇죠. 인상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네. 그런데 네. 민주당 경우도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믿지가 않을 텐데요. IT 예. 기업들이. 예. 민주당의 경우에 이렇게 IT 기업을 공격하는 게 어떤 감정적이나 정서적인 거라기보다는 독점에 대한 어떤 강한 민주당의 우려, 전통적 그렇죠. 이런 거겠죠? 예, 그건 굉장히 전통적인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대자본가들이 결국 독점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고 예. 이것의 폐해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기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또 소규모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예. 이런 생각이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법인세 인상처럼 트럼프의 정책들이 이게 굉장히 이제 주주들에게만 유리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지금 뭐 월가에 있는 경제 분석가들 얘기는 법인세만 세율만 이제 원 위치를 하더라도 이 테크 기업들 주가가 한 20% 정도 내릴 거다. 예.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얘기는 그만큼 트럼프 시절에는 좀 이득을 봤다는 얘기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뭐 테크 기업들은 그 동안에 이제 뭐 네트워크 효과다 해서 어차피 많이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더 몰리게 돼 있다. 예. 뭐 이거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값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 왔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정말 눈에 보이게 승자 독식으로 이어지고 쏠림으로 이어지는 이 현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해서 정치권과 여론을 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특히 말씀해 주셨지만 네. 미국 민주당의 경우에 어떤 독점이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어떤 예.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민주당의 집권뿐만 아니고요. 네. 코로나19 백신 나왔다는 소식에도 별로 유리할 게 없죠. IT 그렇죠. 기업으로서는. 예, 왜냐하면 그러면. 당장 주음만 해도 그 화상회의 하는 주음만 해도 뚝 떨어지고요. 예, 예. 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주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예. 떨어졌고요. 근데 또 거꾸로 보면 3월 이후에 한번 서너 배씩 올랐던 거에 비하면 예. 잘 떨어진 건 뭐 큰 폭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예. 어쨌든 간에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이 비대면 경제라는 게 뭐 확실히 이제 각인을 시켰고 예.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대세임을 좀 확인한 상황이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 사실 백신은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일이기 예. 때문에 뭐 그냥 올 것이 왔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독점법 그런 정서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너무 커져서 견제 대상이 됐고 또 이제 시대에 맞는 반독점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구체화되면서 좀 대응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자 말씀하셨지만 네. 어떤 백신 개발이나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고 해서 이런 거대 IT 기업들이 뭐 쇠락의 길을 걸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그러진 없다고 않겠죠. 봐야겠죠. 네네. 점점 더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지금. 예. 너무 빨리 큰 것 같은 너무 게 우리 빨리 걱정이죠. 너무 커져서 네. 시장을 장악하게 될까 봐 지금 미국 민주당은 걱정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그렇습니다.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뿐만 아니고 중국이라는 전체주의 예. 국가에서도 IT 기업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또 어떤 측면 이해는 가는데 네. 비슷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도 마침 예. 뭐 반독점법 같은 거를 이제 새로 개정하겠다고 지금 내놨는데 예. 이름은 반농단법이라고. 농담이요. 예, 농단. 예. 농단이요. 국정농단 예, 그 예. 농단법인데요. 국정농단 할 때 그 농단.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의 공정거래법과 이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고 예. 하고요. 다만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거다. 뭐 이거는 예. 분명해 보입니다. 예. 중국은 그동안에 그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제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코로나 이후에 이들의 이제 지배력이 워낙 커지니까 이제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긴 것은 아마 미국과 좀 비슷한 맥락인 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요것과 좀 다른 좀 미묘한 맥락도 있습니다. 이달 초에 그 알리바바를 만든 그 마윈이 예. 이제 중국 금융당국이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말을 좀 공개적으로 했어요. 예. 그랬다가 금융당국 불려가가지고 뭐 경고를 받고 나왔다고 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마윈이 세운 금융회사인 엔트그룹 뭐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한다. 그래서 증거금이 뭐 3,000조, 우리는 예. 60조 모였다고 해서 화제가 되는데 3,000조가 모여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중국 당국이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을 증거금을 냈던 사람들의 뭐 계좌에도 그냥 묶여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게 사실 중국이니까 좀 가능한 그런 일이기는 한데 이게 공산당의 눈에도 좀 위협이 된다 싶을 정도로 예. 이게 너무 커진 것 이런 것이 밑보인 것 아닌가 이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으면 뭐 기업이 절대적으로 정부의 지배력 하에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 나라에서도 독점을 우려하는 건 비슷한 상황이군요. 예. 마지막으로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IT 기업들의 우려는 뭐 똑같을 텐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은 좀 그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주 단적으로 어제 결정이 나온 건데 배달 앱이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 이 두 개가 뭐 사실상의 합병을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는데 공정위가 이거를 승인을 그냥 해줬습니다. 예. 뭐 조건을 단 거는 이제 수수료를 이제 올리지 마라 뭐 이런 거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예. 근데 이 두 기업이 합쳐지면 거의 점유율이 90%거든요. 예. 이게 나중에라도 좀 논란이 될 그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좀 사실 본격적인 거는 공정위가 지난번에 고발을 했던 네이버 사건, 뭐 또 카카오처럼 이 거대한 좀 플랫폼 예. 기업들의 문제일 겁니다. 이런 뭐 메신저나 검색에서 갖고 있는 지배력을 다른 사업 분야로까지 영향을 줘서 이걸 남용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뭐 법을 고칠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이걸 드러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든 아마 이 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시지만 IT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뭐 다른 나라의 문제만은 그렇죠. 아닐 테니까요. 예. 우리도 미리미리 서둘러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